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극적인 타결이 가능할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의당은 이번에 청문위원회 포함이 안 됐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예. 지금 원내 원내 정당들 수가 이렇게 지난 대선 전후에 늘어나면서 네. 기존의 이 위원 배정하는 공식으로는 정의당이 한 축도 안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 특히 이제 바른정당 의석수가 좀 줄어들면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지금 정수를 적용하는 방식에 좀 이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거의 이제 청문회 밖에서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건데. 이번 청문회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아주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지금 오늘 오후 1시에 그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분명한 이제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네. 감점 요인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격 처리할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좀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교통법규와 관련한 중과실에 있어서도 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과태료부터 면허 취소까지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지사의 위장 전입 그 자체만으로보다는 네. 그와 연관해가지고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으로 문제 삼는 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사실상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직접 해명, 사실상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사과를 했다는 입장이고요. 그렇게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는 또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노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네.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총리부터 시작해서. 네. 앞으로 이제 20명 넘는 인사청문회 대상들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이제 이 문제 등과 관련 5대 인사 배제 원칙 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적용 사례들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낙연 총리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내걸었던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갖다가 그 원칙만 가지고 지금 적용하기는 힘들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구체화하는 어떤 적용 운용 방침을 책임 있게 빠르게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아니면 그걸 어떤 식으로 발표하든 문재인 정부가 그걸 내놓아야죠. 이걸 첫 인사니까 대충 넘어가자라고 양해를 얻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지금 벌써 이제 겸용되는 분들 중에도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다양한 케이스가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옥석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좀 세밀한 지침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고 또 그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과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은 대통령이 꼭 직접 해명을 안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비서실장의 해명만 가지고 부족한 거는 이미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더 책임 있게 인사 원칙을 갖다가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그것이 대선 때 공약과의 어떤 변경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제 후보자별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건건별로 좀 여쭤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데 지금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했다는 논란도 있지만은 기존의 이제 위장 전입 문제 좀 계속 이제 좀 사안이 커지는 양상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처음에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한 거라면은 과거의 이제 위장 전입 예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러나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새로운 게 자꾸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청문회에서 본인의 소명을 갖다가 듣고 좀 더 따져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전 이화여고 교장이 전세권을 가진 집에 주소를 옮긴 것 자체 오늘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그 처음에는 친척집이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그 해명 친척집이었다는 설명과 이화여고 전 교장이 그 전세권자에 따른 사실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본인의 소명을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 연수 시기와 맞물려서 이제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주소를 옮겼던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해명을 쭉 보니까 이 단순 주소 불일치의 문제, 그러니까 당연히 뭐 주민등록법 위반이죠. 살지 않는 곳에 주소를 갖다가 며칠 동안이라도 이거 옮겨놨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불순한 어떤 그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옮겼다고 뭐 특히 학교 배정을 잘 받기 위해서 정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 행위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뭐 한 17일간 경기도 구리시인가요? 뭐 거기서 이렇게 주소를 옮겼다가 결국에는 17일 만에 다시 뭐 서울로 집이 다 이사간 점이라거나 또는 고등학교 입학하고 시기하고 맞물렸다고는 하나 대치동에서 뭐 목동으로 간 부분이라거나 하는 것들은 전후 사정을 볼 때 특별하게 하자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는 것 같다. 이 입장을 보시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위장 전입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위장 전입이 대표님도 아시겠지만은 어쩔 수 없는 위장 전입 또 개인의 뭐 이익, 특히 자녀 진학이나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한 위장 전입하고는 좀 구분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노회찬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주민등록부에서 아주 엄격하게 14일 이내에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에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고 또 그게 사실과 다를 때는 처벌받게 돼 있는 이거 주민등록법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유라도 하여튼 이 부분에 이제 접촉이 되면은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처벌도 보면은 과태료부터 시작해서 그 또 엄한 처벌 벌금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뭐 심지어는 뭐 그 다른 그 더 높은 형사처벌까지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살지 않는 곳에서 예를 들면 뭐 농지 매입을 위해 가지고 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하는 위장 진입도 있을 수 있고 또 학군 배치 뭐 많은 경우에 이제 학군 배정을 갖다가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위장 진입한 것이 단순하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 그로 인해서 손해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중을 갖다가 분명히 좀 따져야 된다고 보고요. 일괄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사안마다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장 전입을 했다고 해서 꼭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성격의 위장 전입인가를 역시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또 이 와중에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뭐 그 조간 보도를 보셨겠지만은 이제 고액 자문료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퇴임한 후에 뭐 기업에서 이제 고액 자문료를 받으면서 이제 일하시는 경우가 꽤 있긴 한데 이번 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뭐 상세한 내용을 좀 모르기 때문에 보도된 것만 보자면은 이것이 정당한 어떤 그 자문 행위에 대한 어떤 대가인지 아니면 이제 뭐 정관예우로 이렇게 준 것인지 이는 좀 소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런 그 당의 기업들에서 유사한 전례가 있는 것인지 액수는 적정했는지 실제로 또 그 자문의 어떤 내역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좀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좀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었는데 이번 내각 인선 과정을 계기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내각 인선 자체는 뭐 처음에 면면이 발표될 때는 저 참신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좀 혼란하게 됐는데요. 지금 국회는 어떻게 끌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현 정부에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과거의 정부들도 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건 사실이죠. 예. 다만 이제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인수위 기간이 없이 바로 이렇게 국무총리 내정자 등을 임명하면서 예. 예를 들면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조사할 수 있는 어떤 부서 같은 게 마련되지 않은 속에서 나름대로 조사는 했겠지만 그런 이러저러한 허점들이 드러나는 거는 좀 불가피한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 인사청문회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내로불람식으로 이렇게 고무줄 자체를 쓸 수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서 여야가 누구에게도 공이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사와 관련된 이제 검열 기준을 갖다가 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사회적으로 국민적으로 좀 합의하는 좀 그런 계기가 된다면은 오히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뭔가를 하나 한 단계 또 진전을 위한 또 성과를 얻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갖고 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이 총리 후보자인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이번 정부가 그냥 출범한 정부가 아니라 이제 현직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는 그런 속에서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네. 이제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따질 건 엄격하게 따져야 되겠지만은 여야가 그냥 이제 정치적인 어떤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일들도 좀 한편으로 지양되는 그런 새 정치가 보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네. 저는 이 낙마해야 될 어떤 분명한 사유가 있지 않는다면은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임명 제청에 대한 이제 동의는 처리를 하되 이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의 공약이 문제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공약을 더 구체화해서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청와대가 국민들의 이제 동의를 얻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수반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느끼시는 건가요?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거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건수가 생기면은 경중에 관계없이 이제 공격을 하는 관행이 있어 왔고 지금도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물론 아무 문제가 없는데